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이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2살의 남자가 어린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그래서 딸을 세상에 떠나는 걸 지켜보고 그리고 파산까지 하고 일자리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괴로워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아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그 호수에 갔어요. 그래서 호수에 몸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내면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 그 들렸던 그 말이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에게는 죽을 권리가 없어요. 당신의 생명은 우주에 속해 있으니까요. 지금 물속에 뛰어들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한 사람인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목숨을 잃고 나서 난 후에 당신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값어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당신의 값진 경험과 지식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당신은 우주가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 그런 충격과 그런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 목숨을 끊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남자가 정말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둬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오데식 돔을 발명한,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운 빅민스터 폴러라는 사람이에요. 빅민스터 폴러. 이 사람이 그 발명한 지오데식 돔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건축물이에요. 예, 이렇게 다각형 그 격자로 만든 그런 건축 기법인데요. 이 건축 기법이 뭐가 좋으냐면요. 지진 있잖아요. 요즘에 지진 때문에 많이 위험하잖아요. 두려움도 많고 그 지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건축물을 지으면 지진에 강하다고 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그런 건물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많이 쓰이는데 그런 발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정말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모두가 다 그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만 알 수 있는 지식도 있고 그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정말 축복받고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소중한 사람이고 또 정말 가치 있는 개인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 각자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의 가치 있는 인간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꾸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상담자 중에 그런 분이 계셨대요. 고객 중에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그 괴롭힘을 당하면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준 문구가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 내가 많이 불쌍한 모양이구나. 넌 너 자신을 미워하고 있어. 그렇지? 난 내가 정말 가엾고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 친구가 자신을 막 괴롭히면 그 친구한테 이 말을 해주라는 거야. 넌 참 가엾다. 너는 너 자신을 정말 미워하고 있구나. 넌 정말 가엾고 안 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친구가 괴롭힐 때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너 참 안 됐다. 너 얼마나 괴롭겠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의 정말 불행한 사실을 털어놨어요.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친구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엉망이었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신이 괴롭힌 여학생이 자기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임을 깨닫고 그 이후에는 그 괴롭혔던 그 친구와 정말 절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이 친구가 알아봐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또 잘 들어줬겠죠. 잘 들어줌으로 인해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정말 절친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괴롭힌 친구한테. 오늘은 내 자신이 정말 싫은가 보다. 내 기분이 엉망이라서 이런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 괴롭힌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오늘은 내가 정말 싫은가 보구나. 너가 정말 힘든가 보구나. 참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냐면요. 남을 괴롭히는 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뭐가 못마땅해서 자신에게 안 좋은 거를 뭘 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내가 싫기 때문에 그게 괴로우니까 그거를 화풀이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만 이런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괴롭힐 때, 그리고 무례하게 막 이야기할 때, 동료가 무례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참 난감하잖아요. 같이 매일 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상사가 그러면 또 더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직장 상사일지라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현명히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직장에서는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존중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네, 사랑받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니까 일 업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나의 그런 업무가 있고 상사의 업무가 있고, 그리고 또 서로 호환을 서로 상호적으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일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괴롭히는 거는 부당한 거잖아요. 서로 도와줘서 해야 되는데 존중해주고 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중요한 점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관계에서든 존중받는 것은 사랑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점을 이해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전에 한 직장 동료가 나에게 굉장히 무례한 말을 내뱉고는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라며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자신이 막 이야기를 해놓고 나쁜 무례하게 굴어놓고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당신은 나를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나한텐 괜찮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다만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당신이 날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어요. 난 관심 없어요. 왜냐면 나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어요.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존중해 달라는 그 이야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다시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난 원래 이래. 어쩔 건데. 그런 거죠. 그러면 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누군가가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해도 그냥 받을 수 어떨지 몰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나는 존중받아야 되니까. 난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내 가치를 손상시키려고 했을 때,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더 이상 무례한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 만약 상대방에게 침착하고 단호한 행동을 보이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예, 너무 무례하게 굴고 그리고 또 예의 없이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나는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저를 무례하게 막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무례하게 할 때마다, 거칠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화내서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감정 없이 나의 생각을 단호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콕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인지를 시켜주라는 거죠.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 그냥 받았고 참는지 어떤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거를 나한텐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무례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자꾸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면 조금 조심을 하겠죠. 저 사람한테 이게 안 통하는구나.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이 안 통하는구나. 알겠죠. 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감정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네 목소리가 크냐 내 목소리가 크냐 그것밖에 안 돼요. 목소리 크기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해도 같이 싸우게 되면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지만 좀 심호흡을 하시고 참고 나의 생각을 여기서처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당신이 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난 존중받고 싶습니다. 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